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다가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 후보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정말 직결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그 핵심만 알기 쉽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무려 38.2%에 달합니다. 이게 거의 2명 중 1명 가까이 빈곤 상태라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제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2% 정말 심각한 수치네요. 네, 심각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걸 이제 주요 기치로 내걸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국가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 그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는군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약속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민감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돈 문제, 그러니까 소득 보장과 연금 제도일 텐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소득 보장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부감액 폐지요. 이게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좀 깎이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동안 저소득 노인 부부들 사이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오히려 손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노인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뭔가요? 둘째는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따라서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깎이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면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욕을 좀 꺾는다,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질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방향 자체는 그렇습니다.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잖아요. 네, 집은 있지만 당장 현금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유용한 제도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또 대출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 기준을 좀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서 집을 가진 분들이 이걸 노후소득원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죠. 소득 보장, 참 중요한 부분인데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개선, 주택연금 확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자, 소득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분야 공약을 보니까 쉽고 듣고 맛보는 삶을 보장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그 표현 자체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건강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역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임플란트요?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르신들 관심이 정말 높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 부담률은 30%고요. 이걸 만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개수도 2개에서 4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와, 60세부터 그것도 4개까지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상당히 큰 변화죠.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하고도 연결되고 또 식사 문제, 영양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게 시행되려면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할 텐데 그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확대 말고 또 어떤 지원책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간병비 부담도 하나 문제입니다. 요즘 간병 파산, 간병 지옥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간병비 부담이 개별 가정에 너무 큰 짐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봐도 간병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국가와 사회 공적 부담을 확대해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재원을 마련할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간병비 건보 적용이라 이것도 정말 큰 변화가 되겠네요. 또 있나요?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처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병원 가기 힘드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씹고 듣고 맛보는 삶. 그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임플란트 확대, 간병비 부담 완화,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강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분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이 말 자체가 돌봄의 무게중심을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만 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추진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해지시거나 돌봄이 필요하게 됐을 때 무조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시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던 집, 내가 살던 동네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겁니다.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하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드리고 식사 배달도 해주고 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해주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병원, 요양, 복지 서비스를 동네 중심으로 묶어서 제공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동네 주치의와 동네 복지센터가 결합된 좀 더 촘촘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인 거죠. 참고로 다른 후보들의 경우를 보면 권영국 후보도 이와 유사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를 공약했고 김문수 후보는 현행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이 통합 돌봄 체계를 전국적으로 잘 구축하려면 지역별 인프라는 인력 확보 같은 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돌봄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중요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지원을 확대해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있고요.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주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 식사 걱정도 덜고 또 함께 어울리는 기회도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재산관리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고 경로당 지원 확대, 공공신탁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요. 자,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사회활동에 대한 약속일 텐데요. 네, 먼저 주거 분야에서는 고령자 친화주택,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주택 공급을 들리고 또 활동적인 노년을 위한 은퇴자 도시 조성 같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건강관리 서비스가 연계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은퇴자 도시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네, 아마 의료, 복지, 여가시설 등이 잘 갖춰진 좀 규모가 있는 시니어타운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에 도움이 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안전통학 지킴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이나 학생들을 동행해주는 안심 귀가 도우미 같은 이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공형 일자리 확대. 어르신들께는 소득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이라든지 또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디지털 교육 확대는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거 안정, 일자리 확대, 그리고 건강과 교육 지원까지 노년기 삶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관련 주요 공약들을 분야별을 쭉 살펴봤습니다.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일자리까지 정말 광범위한데요. 전문가로서 이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특징이나 좀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면요?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은 앞서 계속 강조된 것처럼 국가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후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상당히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 보장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주거 환경, 사회활동 기회까지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노후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나 또 점점 심화되는 노인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네,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는 항상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임플란트 개수 확대, 간병비 건보 적용,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공공 일자리 확대 등등 이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려면 정말 막대한 예산, 즉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겠네요. 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제공할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 단순히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전달할 시스템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만 해도 방문 의료 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들을 잘 연계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인프라와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고 질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행력 확보 방안 역시 중요한 검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정책 구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의 관건이다. 재원 마련과 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가 핵심 과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정책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정되고 또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그동안 노후 준비나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몫으로만 여겨왔던 부담을 이제 국가가 상당 부분 나눠주겠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들이죠.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국가의 역할 강화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노인 돌봄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지게 될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예를 들면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이라든지 또는 노년이라는 시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자체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책임 강화가 가져올 사회적 문화적 변화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요 후보죠. 김문수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